안녕하세요. 따뜻한 목소리 울림으로 치유와 명상을 꿈꾸는 낭독 테라피스트 남다희입니다. 최원현 수필집 그냥은 진하게 그리움이 묻어있는 문장 속에서 그의 할머니, 어머니, 아내, 딸을 향한 가족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일상의 이야기들을 작가의 세심한 시각에서 세련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책을 낭독하며 솔바람 나는 지난 날들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나는 이야기를 추억하며 잔잔한 감동을 함께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최원현 수필집 그냥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와 포용력을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리움도 함께요. 지금 경험하세요. 오디오퍼. 사는 기적. 책 2권을 샀다. 그까지 책 2권을 산 게 뭐 대단한 일이겠냐 할지 모른다. 더구나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데다 하루에도 수백 종의 책이 출간되고 있는데 어떤 책인데 그 요란이냐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2권의 책을 앞에 놓고 행여 만지다 부서지기라도 할 듯 조심스럽게 책을 펼친다. 빛이 바랬다기보다는 누런 빛이 더해진 책에선 오래된 것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났다. 60년 전에 출간된 책이다. 하나는 최초의 대학 교수 수필집인 서재 여적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온 시전집이다. 특별히 고서 수집에 취미가 있거나 열정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오래된 책에서 느껴지는 고고함과 향수에 옛날 책을 보면 갖고 싶은 욕심이 일어나곤 한다. 이번에 책 2권은 아주 우연히 내 것이 되었다. 서재 여적은 내가 쓰는 연재글에 필요하여 내용을 보고자 하다가 어렵사리 구하게 된 것이고 하나온 시집은 그 서재 여적을 구하는 과정에서 함께 얻게 된 것이다. 나는 오래된 책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방법도 잘 모른다. 그러니 훼손된 부분을 보완하거나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손을 보는 것 같은 일은 더더욱 모른다. 나름대로 비닐 커버를 씌워 보존하고는 있지만 표지는 그렇더라도 속지는 한번 펼칠 때마다 조심스럽기 그지없다. 요즘 세상에 좋은 것, 귀한 것이란 주로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든다. 낡고 보잘것없는 것들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너무 오래되어 원래의 빛이나 색을 잃고 낡아버린 것을 보면 더없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사람의 생명처럼 한번 없어져 버리면 다시는 구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다시는 볼 수 없다는데 어찌 귀하지 않은가. 내가 구한 이 책도 세상에 몇 권이나 남아있을지 궁금하다. 귀하게 보지 않는다면 휴지로도 못 쓸 물건이다. 수필집은 책 모서리가 찢겨나가 버렸고 시집은 아예 표지가 없다. 원형대로 보존된 것을 구하지 못한 아쉬움이나 안타까움보다 찢겨져 버린 부분, 없어져 버린 표지가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다. 그래도 이만큼이나마 남아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시골에 계신 장인 어르신이 대학병원에 입원하셨다. 87이시니 오래 사셨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늘 건강하셔서 별로 연세를 의식하지 않았었다. 몇 년 전에 한번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지만 그 후론 또 건강하게 사셨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때와 같은 증상으로 입원하셨다. 장인 어른보다 건강치 못한 장모님도 따라오셨다. 병상 옆에 자리를 잡고 밤낮을 지키신다. 가까이 사는 작은 아들네나 우리 집에 계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러려면 뭐하러 따라왔겠느냐며 남편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 그러고 보니 올해가 회원의 해가 되신다. 61년을 동고동락 함께 사신 것이다.
늙는 것과 낡은 것은 같다 할 수 없다. 내가 구입한 헌책은 낡은 것이지만 장인 장모님은 늙으셨다. 낡은 것에선 낡은 냄새가 나고 늙음에선 늙은 냄새가 난다. 낡은 냄새는 물건 냄새고 늙은 냄새는 사람 냄새다. 그런데 낡은 것에서 느껴지는 안타까운 소중함과 늙음에서 느껴지는 소중함은 같은 것 같다. 소중하게 여기고 볼 때만 소중해진다. 장인어른은 장모님이 옆에 계시니 많이 든든하신 것 같다. 우리 눈에는 오히려 짐스럽고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생을 거의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해온 두 분이어서인지 그렇게라도 같이 있어야 편하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 같다. 내 생각이지만 아마 태어나시면 몇 년은 두 분이 또 별탈 없이 잘 지내실 것 같다. 조금 무리해서 지치신 것도 있겠지만 몸 상태가 전만 못해지자 늙어감에 대한 불안으로 더럭 겁이 나셨을 수도 있다. 힘이 빠지고 몸이 졸아들고 의욕도 없어지는 현상을 생명 상태의 점검 기회로 삼으셔서 빠져나간 기운을 보충하심으로 다시 평상을 회복하시는 것 같다. 마치 내가 구한 오래된 책들을 잘 보존하기 위해 비닐 표지로 싸고 더 낡고 해지지 않도록 손을 보는 것처럼 말이다. 위, 대장, 소장, 특별히 문제되는 곳은 없단다. 연로하시다 보니 가끔씩 아픈 증상에 따라 드신 약이 영향력을 미쳐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단다. 그렇고 보면 삶도 건사하여 책도 건사하는 것이 아닐까. 전혀 다른 환경과 성격의 둘이 만나 부부로 산다는 것은 사실 기적이다. 맞지 않는 부분이 더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서로 맞춰가며 더러는 그 맞지 않는 것까지 아름다움으로 보며 사랑하고 좋아하기도 했으리라. 하지만 세월이 가면 몸뿐 아니라 마음도 해지기 마련이다. 너무 가깝고 허물없음이 때로는 존경과 사랑을 무디게 해버렸을 수도 있다. 그러려니 하고 살아온 세월은 얼마며 그럼에도 참은 건 또 얼마겠는가. 그래서 부부간의 정은 미운 정 반에 고운 정 반이면 최상의 부부라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만난 것도 기적이고 그 오랜 세월을 아웅다웅 하면서도 서로 의지하고 살아온 것도 기적이다. 아니다. 매 순간이 기적이다. 어느 한쪽이 잠시라도 마음이 변해 손을 놓아버려도 금방 혼자가 된다. 살다 보면 좋은 것, 이쁜 것보다 싫은 것, 미운 것이 더 많이 보일 수도 있다. 그걸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기하고 살아온 세월일 것이다. 그렇게 함께해야 비로소 편하고 안심이 되고 사는 것 같을 것이다. 조심스레 책을 펼쳐본다. 책 냄새보다 세월의 냄새가 더 짙게 나는 것 같다. 내가 이 두 권의 책을 구한 것도 그만큼의 인연이요 기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오랜 동안의 삶이건 순간의 만남이건 간에 사는 것 모두 다 기적이 아니겠는가. 장인어른이 내일 퇴원하신다. 이제 얼마나 더 많은 기적으로 사실지 궁금하다. 이 두 권의 책은 또 얼마나 오래도록 내 사랑을 받을까. 사는 것, 만나는 것 모두가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걸 신의 은혜로 여기는 내 마음 가득 보고 듣고 느끼는 것 모두가 다 너무나도 소중한 기적이 된다. 그런 삶인 것이 오늘따라 전율이 오도록 실감이 난다. 무뎌진 내 마음에 이만한 생각이 드는 것도 기적이 아닐까. 사는 것이 기적일까?